네, 민주당이 여권의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주말을 맞아서 호남을 찾았습니다. 모습 보고 가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목숨을 걸고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한 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새 지평이 열렸고 그 공간 속에서 저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쳐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최대한 복구 노력,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겪으신 고통을 다시는 누구도 겪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제 주말마다 방송을 했는데 주말마다 민주당 후보들, 주자들이 거의 뭐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호남을 찾고 있는 모습이에요. 호남을 찾아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떤 12주기도 코앞에 와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호남 민심을 챙기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호남 표심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지지층들,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후보들의 입장에서는 호남을 이겨야 후보가 됩니다. 당 후보. 그리고 우리가 2002년 민주당 경선으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에 사실 어떻게 보면 1.2% 정도뿐이 지지율이 없었던 노무현 당시 후보가 광주에서 대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내죠. 그 힘으로 사실상 당 후보가 돼요. 그래서 호남에서 이기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수시로 부인이든 본인이든 계속해서 호남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 장면이 여기에 있는 것인데 특히나 이번에 지지율의 변화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낙연 후보의 어떤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호남의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후보의 어떤 지지율 격차가 상당폭 줄어들었었어요. 그러던 것이 지금 8월 첫째 주, 두 번째 주 들어오면서 약간 다시 커지는 네. 그런 양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어떤 지지율의 변화 흐름이 서로에게 격차를 확고히 공고히 하자라는 이재명 지사의 어떤 전략과 이거 추격이 이제 더 벌어지게 되면 추격이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낙연 후보의 어떤 전략이 맞물리면서 모든 공략의 어떤 지점이 호남으로 몰리게 되는 그래서 두 분 다 지금 전북, 광주, 전남들을 이제 오가면서 본인의 어떤 지지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이 지사는 호남을 공략하는 동시에 경기도에서는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100% 지급하겠다고 한 거예요. 사실 정부에서는 앞서서 88%만 이번에는 지급을 하자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보다 12% 더 준다는 거잖아요, 의원님. 네. 좀 논란이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다른 시도의 주민들은 88%까지, 그러니까 상위 12%는 못 받는데 경기도에 사시는 소득 상위 12%, 좀 부자분들도 경기도에 사신다는 이유로 한 1인당 25만 원씩을 받게 된 거죠. 저래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물론 그럼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는 어떻게 하느냐. 그분들은 이재명 지사는, 이재명 후보는 다른 데도 그 풀으면 해라 이런 투인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만 하더라도 그냥 여력이 있어서 되는 거예요. 그 여력이라 하면 초가 세수잖아요. 지방세가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그 지방세가 많이 들어온 이유는 이재명 지사가 선정을 베풀고 뭐 이렇게 지도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수도권이기 때문에 큰 기업들이 다 경기도, 서울에 몰려있다 보니까 저 지리적 위치 때문에 된 거예요. 근데 그 덕분으로 이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 경선을 앞두고 개인적으로 과단력 있고 실행력 있는 정치 지도의 모습을 구사하는데 완벽하게 활용됐다고 저는 보는 거죠. 네, 방금 말씀하셨는데 뭐 지도력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뭐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사안은 아니었고 종합적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렇게 제 눈에 그렇게 보인다. 네, 종합적으로 이렇게 세수와 관련된 부분에는 종합적인 여러 영향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보면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형평성 문제, 시도 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좀 됐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는 국가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왜 우리나라만 지급하느냐, 왜 너네 나라만 지급하느냐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매표 행위 얘기했는데 그럼 정부도 매표 행위를 하는 겁니까? 문제 제기 자체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평론가님, 보면 다른 시도가 재정 자립도가 낮은 다른 시도에 대해서 아프리카라고 이렇게 비유한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치 지도자의 언어에서 더군다나 국가 지도자, 경기도의 지도자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르는 지도자가 되시겠다는 분이 경기도와 다른 도, 다른 자치단체의 어떤 이 차별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기자들에게 아프리카와 다른 나라 비교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를 하시는 건 그럼 경상도는 아프리카입니까? 뭐 호남이나 이 전라도, 충청도는 아프리카인 건가요? 재정 자립도가 낮은 다른 자치단체들이 정말 그 광역자치단체들의 이 도지사나 시장들도 왜 안 주고 싶겠습니까? 다만 이 정부와 여당, 야당 어렵게 합의한 이 큰 대원칙을 지키기 위한 이유가 첫 번째가 있을 것이고 모든 지자체가 이 판교를 품고 있는 경기도처럼 재정 자립도나 어떤 세수 부분에서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못 주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가능한 저자세로 나갔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뭐 세수가 조금 이번에 여유가 있어서 지원을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다른 지역민들의 마음에 상처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더 이상 시비거리를 찾기가 힘든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재명 지사가 지금 이 경선 국면에서 지나치게 좀 과민하게 내가 밀려선 안 된다, 지면 안 된다는 인식 때문인지 아니 아프리카랑 비교를 해버리게 되면 다른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경기도와 뭔가 차별을 느끼는 것 같은데 아프리카라는 단어 때문에 물론 아프리카가 나쁜 뜻은 아닙니다만 맥락상 기분이 더 나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전체의 통합에 도움이 되는 발언이겠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전에 대선에 나온 예비후보라면 대한민국 전체의 통합과 화합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강하게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다른 대선 후보들이 또 아주 엄하게 질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다른 민주당의 후보들 그중에서도 정세균 후보 측에서는요.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반역이다. 반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88%까지만 주기로 했는데 이 지사는 100% 주기로 했기 때문인데 이 표현에 대해서 이제 윤희숙 의원이 어느 시대에 사는 거냐라고 맞받아쳤어요. 사실 앞서서도 민주당에서는 뭐 적통, 뭐 적자, 서자 이런 좀 지금 시대에서는 쓰지 않는 표현들이 여러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 정부에서 정한 바대로 하지 않고 왜 12%를 더 줘서 100% 네. 다 주느냐. 이것이 정부의 어떤 정책과 차이가 나는 거니까 반역이다. 이제 그 단어 자체는 사실은 뭐 지금 윤희숙 의원이 얘기한 그런 부분이 맞죠. 네.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경기지사도, 경기도민들이, 일정 부분 표로서, 임기의 그 기간 동안 주권을 위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주어진 권한 내에서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경기지사가 갖는 그런 개별적인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역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데에는 지금 본인들이 줄 수 없는 부분들을 경기도민에게 이제 주고 있기 때문에 뭐 매표행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매표행위라 그러면 표에 득이 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대통령 후보는 사실 전국에서 다 표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보면 12%, 경기도민의 12%한테만 돈을 추가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표를 얻는다 그래도 그분들한테만 얻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분들을 다 잃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한다 그러면 손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 사실상 행태는 선거 국면에서 유리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지금 이걸 하는 것은 일종의 본인의 도정 철학이 그 안에 네. 담겨 있고 정책 기조가 그랬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선별적 지급을 계속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와가지고 뭐 보편적 지급을 하고 12%까지 챙긴다. 그러면 이거 선거 활용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의혹을 충분히 받을만 하지만 이 지사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보편적 지급이에요. 그러니까 성남시장 때도 이제 무상 교복을 줍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에게는 네. 어떤 이 소득에 편차 없이 그냥 다 지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치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것이지 이걸 표를 사기 위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손해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이게 표의 어떤 유불리를 떠나서 모든 이슈, 그러니까 뭐 여권에서 제기될 수 있는 지금 현재 최근의 이슈를 끌어당겨 온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를 준조적으로 다루고 있으니까요. 자, 저는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조금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왜냐하면 지금 88% 주기로 돼 있는 건데 100% 주기로 한 건 다른
이제 노선으로 가겠다는 건 맞아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말을 안 하고 있는 거, 뭐 정치적 중립성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언짢고 기분 나쁘지만 공개적으로 말을 못하는 거죠. 왜 그러냐? 이재명 지사의 의혹을 가만히 보십시오. 굉장히 사안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묘하게 끌고 들어가. 예를 들어서 이 부분도 전도민 지원금 문제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중앙정부 지원 정책과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라고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또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취지는 보편 지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계층에 조금씩 더 주는 것은 좋다 이런 취지였을 건데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끌어들였죠. 그런데 또 뒤에 보면은 앞에 보면은 그럼 정부가 매표행위를 하는 것입니까? 그럼 그럼 이 문재인 정부도 매표행위를 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안별로 조금씩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이제 앞세워서 방어막을 치는 이런 묘한 어법을 구사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뭐라 그럴까? 좀 뭔가 불편한데, 그래서 공개적으로 말을 못하는 경지까지로 저는 정치적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봐요. 네, 이건 뭐 의원님의 개인적인 분석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이렇게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해당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올해 1월에 있었던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을 아마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재명 지사가 말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지사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야권에서는 더 거세게 비판이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요, 지사 찬스 내려놓고 도청 캠프 해체해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원희룡 전 제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사 찬스 중독, 이재명 매표용 빚잔치 끝내라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산하의 관광공사의 황교익 맛칼럼니스트를 사장으로 내정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관련 영상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문재인 지지자들 중에 금질 지지자들이 있어요. 문재인과는 약간의 뭐 갈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보는 순간 난도질을 해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마어마한 공격을 당할 때 특히 이제 뭐 형수한테 욕설 하고 하는 왜 욕을 했지? 뭐 이러면서 저도 막 자료를 막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빈민의 그 삶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욕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조금 거칠게 사는 사람들이 많죠. 어린 시절의 그 삶에 대해서 너무 야박하게 굴지를 말자, 이해하자. 네, 그러니까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된 황교익 맛칼럼니스트의 최근 발언,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들었는데 내용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논란이 과거부터 쭉 되고 있는 어떤 형수 욕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거 보은성 인사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은 경기도의 관광공사 사장이라고 하면 뭐 연봉이 1억 5천이다, 1억 4천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액수의 예산을 집행하는 굉장히 중요한 공공기관입니다. 각 광역자치단체의 관광공사가 사실은 알짜 공기업이라는 평가가 자자하거든요. 그런데 황교익 씨 같은 경우는 뭐 마칼럼니스트이자 음식평론가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관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직접 정책적인 집행을 해본 경험이 있느냐, 그러한 어떤 경력이 있느냐에 대해서 자격 요건 시비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방송이나 본인의 SNS 등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를 변호해주는, 이재명 지사를 적극 옹호해주는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왔던 게 첫 번째 지점이고 네. 두 번째는 경기도에서 기존의 이 관광공사 자격 요건을 완화해줬다는 겁니다. 네. 이 자격 요건을 완화해주지 않고 학력이나 경력 등의 어떤 요건을 그대로 지킨 인사였다면 사실 황교익 씨가 임명됐을 때 뭐 내정이 되었을 때 논란은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큰 비판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임명권자와 어느 정도 이 정책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저는 임명될 수 있다는데 동의하거든요. 반대하지 않아요. 일종의 코드 인사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마치 황교익 씨를 위한 것처럼 자격 요건, 경력 요건 등이 다 완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관광 정책 경력이 거의 없는 황교익 씨가 공사 사장이 되었을 때 경기도의 관광 정책이나 앞으로 관광 사업 등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렇지 못하게 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의 관광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다 볼 수밖에
수밖에 없는 측면입니다. 왜 도청에서 갑자기 자격 요건을 완화해 준 것인지, 황교익 맞춤형 자격 요건 완화가 아닌지에 대해서 경기도 관계자나 도지사의 적절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경기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19일에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대한 공개 모집 공지를 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채용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경력 조건에 대한 사항이 갑자기 바뀌었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자, 박사학위 소지자는 관련 분야 경력 5년 이상, 일정 기간 근무한 교수, 공무원, 기업 임원급, 이게 좀 약간 깐깐했던 3년 전에 어떤 이 자격이 최근엔 두루뭉술한 게 바뀐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낙연 후보의 캠프 측에서도 이게 혹시 황교익 씨를 위한 어떤 맞춤형 공부 아니냐.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논란이 선거에 지금 이재명 지사가 출마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17개 시도의 모든 이 광역단체에서는 이런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도드라지니까 참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인사에 그러면 경기도 인사에 또는 다른 광역단체 인사에 다 개입할 것인지 이 부분은 경기도 의회와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절차들을 밟아 나가면서 사실상 하자가 없다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나왔고 또 황교익 내전자가 그런 발언을 했다는 일종의 이제 그런 연동성, 연결성 뭐 이런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남경필 지사 때도 SBS 기자가 오고 또 많은 분들이 고위공직자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이것들을 맡았던 그런 전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지금 성과 위주로 좀 바꾸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고 생산적으로 이 논란을 이끌어 나가야지 사실상 뭐 이분은 되고 안 되고를 이렇게 전면적으로 우리가 토론을 하고 이래야 될 중대한 사안인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네, 그런데 이 지사는요. 과거에 한 2017년쯤 목소리입니다. 인사 철학, 그러니까 사람들을 쓰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쪽이 훨씬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다. 저는 그 환상이라고 봅니다. 자기 가까운 사람 옆에다가 다 이렇게 포진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한 자리씩 주고 이러면 그 잘못하면 손실이 되지 않습니까? 네, 뭐 들으셨다시피 과거에는 그러니까 자기와 본인과 가까운 사람을 인사로 쓰는 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었는데 이제 황교익 마칼럼 리스트가 이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비판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또 원희룡 전 제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황교익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이면 방송인 김어준 씨는 KBS 사장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더라고요, 의원님. 그런 소리가 나올만 하잖아요. 이게 뭐라고 변명하든 간에 우리 국민은 대부분 알고 계시는 게 이른바 임원 추천위원회라는 게 구성됐을 거다. 형식적 요건은 다 갖췄을 거 아닙니까? 이거 보니까 안 그래도 언론 보도 보니까 원래 경기공사 관광공사 사장이 8명이 지원해서 4명이 면접 심사 받고 3명이 통과했고 그중에 1명을 선정했는데 그게 황교익 씨다. 저도 황교익 씨는 수요 뮤지컬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본 기억밖에 없는 분인데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부분은 뭐 내면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친분 때문에 인간적인 친밀감 아니면 형수 욕설 부분을 언론에 나가서 이렇게 방어를 해준 데 대한 보온인지 알 수는 없지만 충분히 뭐 합리적으로 뭐 의심이라고 추론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다. 제가 관심 있게 본 것은 이렇게 될 경우에 임명이 될 경우에 정치적으로 누가 이재명 지사가 과연 이재명 후보가 뭐 이득이 있을 거냐? 저는 별로 이득이 없을 거라고 봐요. 적어도 지지자들한테는 이재명 지사 지지하면 뭔가 확실히 챙겨주네 자리라도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식적 의무를 갖게 될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별로 안 좋은 정치적 선택 같아요. 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전 연관이 전혀 된 것이 없다. 경기관광공사에서 알아서 공지를 하고 알아서 공개 모집을 해서 이 면접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내정이 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또 다른 후보의 말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을 했었죠. 조국의 강을 건넜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오늘 조국의 강을
건넌 건지 안 건넌 건지 약간 이렇게 애매한 상황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 것 같아가지고요. 보면 이런 겁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조국 전 장관의 이야기를 소환을 했습니다. 야, 조국을 묻어두자고 하면 뭐하러 정치하고 뭐하러 촛불광장에 나왔던 거냐. 안중근 사형 집행을 당했는데, 안중근 의사가 일본에 의해서 사형 집행을 당했는데, 그러면 일본 지배를 받아들이고 협조하자는 거냐? 그것과 이 조국 관련된 얘기가 똑같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평론가님.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안중근 의사와 어떻게 자이든 타이든 엮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전에 보니까 이 박성중 원내대변인이 지난해에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 위국 헌신 군인 본분, 이런 안중근 의사의 자세에 의해서 아들이 몸소 힘들지만 군에 복무했다. 이렇게 해서 안중근에 한번 나왔고, 또 예전에는 또 이 국민면접, 예비경사에서 면접 앞두고 의사 안중근은 그 일본 형사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평가한다고 하다면 나는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 아니겠냐 하면서 본인을 안중근 의사와 동일시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때 박성준 대변인이 사과했었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유감을 표명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다시 안중근 의사를 거론하면서 조국 전 장관과 대치시켜서 비유를 했습니다. 이건 안중근 지사를 흠모하고 기리는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으로 소송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닐까 싶어요. 이 정도면.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광복회로부터 최재형 상을 수상하면서 네. 이 최재형 선생님의 유족분들, 또 이 독립기념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굉장히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왜 자꾸 본인의 정치적 주장, 그리고 아주 소수의 이 좀 강성의 지지자들이 하는 주장에 자꾸 우리 순국 선열과 독립지사님들을 연결시켜서 정치적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발언인 것이고요. 근데 안중근 의사께서 표창장 위조했나요? 사모펀드 투자하면서 부당하게 본인의 사익을 추구했나요? 그런 적 없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조국을 묻는 게 안중근 사형 집행했는데 일본 지배 받아들이고 협조하자는 이야기랑 똑같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고, 이해찬 전 대표나 송영길 대표가 나름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이 조국의 강을 건너기 위해 사과를 했거든요. 네. 물론 그 사과가 부족하다고 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런데 민주당 경선에서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이야기했지만 이 두 대표의 사과로 가름되지 않을 거다.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 추미애 전 장관이 조국 이야기 계속 꺼내면서 아마도 이재명 지사를 압박할 거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는 중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또 당내 경선보다는 본선을 의식해서 조국 전 장관과 어느 정도는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게 이전부터 읽혔었기 때문이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낙연 전 대표, 정경심 교수 2심 선고된 그날에 조국 전 장관 가족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입장문 올렸고, 추미애 전 장관도 계속해서 조국 전 장관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입지라던가 강성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의 어떤 본선 경쟁력에는 상당히 해가 된다는 건 대다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여기에 안중근 지사 같은 우리 이 독립 선열까지 엮어서 거론을 하게 된다면 정치에 큰 관심이 없는 무당층, 중도층의 국민들이 대단히 싫어하면서 고개를 가로저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당 차원에서 어느 정도 발언을 좀 조심하라, 자제하라. 적어도 모든 국민의 존경을 받는 독립지사 영웅들과는 이 조국 전 장관을 연결해서 말하지 말라고 네. 물밑에서라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추미애 전 장관의 어떤 의견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반론을 듣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본인을 안중근 의사에 빗댈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다룬 내용은 정치권에서 이것에 대한 이 표현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다뤘다는 점 말씀드리고, 또 말씀하시면서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명예훼손 소송이라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해 주셨겠지만 당연히 안 하시겠지만 혹시 개인적인 의견으로 하고 표현상의 문제로 가고 저희가 정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하고요. 황교익의 사장 내정으로 다시 불거지는 이재명 지사의 지사 찬스 논란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 네, 여권 소식 알아봤으니까 이번엔 야권 소식 알아봐야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